크림반도가 조용히 전략적으로 무너지고 있으며 전 세계가 이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왜 병사들이 사라지고 군함이 침몰하며 가족들이 밤새 도망치는 걸까요? 저와 함께하는 탐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전쟁의 미래를 바꾸고 있는 조용한 붕괴를 밝혀봅니다. 민간인과 군인의 탈출. 조용히 무너지고 있는 크림반도. 한때 크림반도는 크렘린의 보석이라 불렸습니다. 러시아가 흑해에서 누리던 지배력의 자랑스러운 상징이었죠. 하지만 이제 귀 기울여 보십시오. 들리는 건 침묵입니다. 평화로운 침묵이 아닌 모든 것이 바뀌기 직전의 침묵입니다. 우크라이나 저항단체 아테슈이 에이테시의 정보에 따르면 러시아 군인들의 가족들, 특히 흑해 함대 고위 장교들과 관련 있는 이들, 이 조용히 크림반도에서 떠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한 주말 여행이나 단기 체류가 아닙니다. 전략적인 철수입니다. 가족들이 철수하고 있으며 군 기지들은 가동을 멈추고 있습니다. 전쟁의 새로운 국면이 전개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표시 없는 개인 차량 수송밴 버스들이 크림반도와 러시아 본토를 잇는 유일한 육로인 케르치 대교를 건너고 있습니다. 한때 모스크바의 확고한 통제를 상징했던 이 다리는 이제 탈출로가 되었습니다. 최근 몇 주 동안 10만 명이 넘는 러시아 군인 가족들, 민간인 정부 관계자들이 크림반도를 떠났습니다. 이는 공황 상태의 도피가 아닙니다. 치밀하게 계획된 후퇴입니다. 로이터는 2020년 4월 20일 보도를 통해 2주간 계속된 철수를 확인했습니다. 이는 홍수처럼 몰아치는 탈출이 아니라 조용하고 꾸준하며 조직적인 철수입니다. 침착하고 의도적이며 불길한 움직임입니다. 크림반도의 핵심 해군 기지인 세바스토폴에서는 방위 분석가들이 미묘하지만 중요한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러시아는 이제 방공 시스템을 위장하고 있습니다. 발사 차량과 레이더 기지를 숨기고 있으며 장비를 드론 정찰을 피하기 위해 경납고 안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징후 중 하나는 전 군인의 휴가가 전면 중단됐다는 점입니다. 크림반도는 더 이상 여유로운 군 기지가 아닙니다. 이제는 긴장된 최전선입니다. 배에 물이 차오르기 시작하면 선원들은 구명보트를 찾습니다. 지금 크림반도의 구명보트는 본토를 향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 병사의 아내는 블로그 크른케이림에 이렇게 전했습니다. 우리는 떠나라는 지시를 받았어요. 내일도 다음 주도 아닌 지금 당장 이유는 듣지 못했어요. 묻지도 않았어요. 그냥 떠났죠. 우크라이나의 은밀한 전략. 내부에서부터 크림반도를 약화시키다.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 전략은 깃발을 꽂는 것이 아닙니다. 통제를 내부에서부터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1단계 해상 드론 전술 빠르고 무인인 수상 드론을 상상해 보십시오. 깃발도 자비도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기술자들이 제작하고 나토의 표적 지정 시스템으로 유도되는 이 해상 드론들은 3월 세바스토폴 인근 러시아 해군 방어망을 뚫었습니다. BBC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조기 경보 시스템을 무력화시키고 주요 레이더 기지 2곳에 피해를 입혔습니다. 전술은 단순합니다. 유인용 드론으로 혼란을 유발하고 그 틈에 치명적인 드론을 레이더 사각지대로 침투시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파동이 반응을 유도하고 두 번째 파동이 타격을 가합니다. 이 드론들은 단순한 기습 무기가 아닙니다. 심리전입니다. 러시아 군에 이제 해안선조차 안전하지 않다는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죠. 2단계 정밀 미사일 타격. 그 다음은 미사일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영국과 프랑스로부터 받은 스톰 섀도우 에스톰, 섀도우와 스칼프, EGSKLP, EEG 순항 미사일을 투입했습니다. 이 장거리 미사일은 수백 마일을 날아가며 지형을 따라 저공 비행해 탐지를 회피하고 정밀하게 목표를 타격합니다. 4월 초 위성 사진은 잔코에이디 잔코이에 있는 주요 공군기지와 군수물자 수송에 쓰이는 철도 교차로가 정밀 타격을 받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목적은 상징이 아닌 전략입니다. 보급망을 차단하고 작전을 마비시키며 러시아를 철수하도록 압박하는 것입니다. 3단계 사이버전. 오늘날 전쟁은 단지 총탄과 철강으로만 벌어지지 않습니다.
화면 속에서도 벌어집니다. 지난주 우크라이나 사이버 부대는 크림반도의 전력망 일부를 마비시켰다고 전해졌습니다. 위협 평가에 따르면 이로 인해 러시아의 지휘 통제 체계에 지연이 발생했습니다. 기지는 암흑 속으로 통신은 지체되었으며 내부 추적 기능이 중단되었습니다. 몇 시간 동안 명령을 내릴 수 없었고 위협을 실시간으로 식별할 수 없었습니다. 전장에서는 1초가 생명을 좌우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적의 시간을 훔친 것입니다. 드론 미사일 사이버 공격을 통해 우크라이나는 단 한 개의 깃발도 꽂지 않고 러시아의 크림반도 지배력을 서서히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전쟁의 양상일까요? 땅을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점령이 불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방식.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경제적 여파 무너지는 크림반도의 금융 기반. 전쟁은 전장을 상처 입히지만 크림반도에서는 재무제표를 찍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크림은 수백만 러시아 관광객이 사랑하는 휴양지였습니다. 세바스토폴의 산책로는 사람들로 북적였고 해변 카페에서는 재즈가 울려 퍼졌으며 바닷바람은 양고기와 소금물의 향기로 가득했습니다. 이제는 유령 해안입니다. OVD 인포가 공개한 지역 통계에 따르면 세바스토폴의 관광 예약은 작년에 비해 60%나 감소했습니다. 익명을 요청한 호텔 매니저들은 여름 성수기조차도 객실 점유율이 겨우 30%를 넘는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변은 거의 비어있고 도보 인파는 사라졌습니다. 러시아의 공식 통계는 여전히 정상적인 모습을 보여주지만 위성사진은 전혀 다른 현실을 보여줍니다. 텅 빈 주차장 불 꺼진 호텔 문 닫은 식당들 생기를 잃은 호텔 뒤에는 마찬가지로 사람이 떠난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크림의 부동산 시장은 공포 속의 투매와 산산이 부서진 꿈의 이야기입니다. RBC 부동산에 따르면 작년 초 이후 크림의 매물 등록수는 50% 증가했지만 실제 거래는 거의 80%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공포입니다. 많은 러시아인들은 만약 우크라이나가 크림을 되찾는다면 2014년 이후 발급된 부동산 소유권이 무효 처리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집을 샀는데 알고 보니 법적으로는 소유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외국인 투자자들을 완전히 쫓아냈고 싼값에 투자하려는 사람조차 법적 분쟁이나 보복의 위험을 두려워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몇 달 동안 대면 부동산 거래가 제로였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한 독립 러시아 부동산 중개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집을 사는 게 아니라 팔아치우고 있어요. 그것도 아주 급하게요. 크림반도는 단순한 전장이 아니라 하나의 상징입니다. 러시아가 통합하고 과시하고 장악하려 했던 장소. 그러나 호텔이 비고 구매자가 사라지고 거리마저 조용해질 때 상징적 통제를 유지하는 비용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됩니다. 관광연금 보조금에 기반한 경제는 군사적 포위와 지정학적 고립 속에서 지속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러시아는 오직 무력만으로 크림반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경제 붕괴가 더 깊은 전환점을 암시하는 것일까요? 흑해 함대의 전략적 붕괴. 한때 흑해는 모스크바의 명령에 따랐습니다. 이제는 누구의 명령도 받지 않습니다. 러시아 남부사령부의 자존심이자 한때 귀중한 자산이었던 흑해 함대는 지금 후퇴 중입니다. 공격을 받고 있고 포위되고 있으며 일부는 바다 밑에 가라앉았습니다. 2022년 당시 이 함대는 점령지 크림반도 세바스토폴 해군기지에 정박한 것을 포함해 총 74척의 군함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장은 바뀌었습니다. 2025년 4월 기준 그중 최소 28척이 우크라이나의 해상 드론 장거리 미사일 수중 폭파팀의 협공으로 침몰하거나 무력화됐습니다. 단순한 초계정이 아닙니다. 초계함 보급선, 심지어 유도미사일 순양함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타격은 러시아의 해상 물류 및 공격 역량을 한 척씩 분해하고 있는 셈입니다. 일부는 항해 도중 공격당했고
다른 일부는 나토의 실시간 위성 정보와 우크라이나 드론 지휘소의 급속한 분석을 바탕으로 정박지에서 기습을 당했습니다. 군사 역사학자들은 이를 러일 전쟁 이후 러시아의 최대 해군 손실이라고 평가합니다. 흑해 함대의 작전 본부는 조용히 러시아 본토의 노보로시스크로 320km가량 동쪽으로 이전되었습니다. 한때 침몰하지 않는 항공모함으로 불렸던 세바스토폴은 이제 전략 자산이 아닌 부담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전략적 관점에서 이는 단순한 전술적 후퇴가 아니라 사실상의 양보입니다. 흑해는 단순한 지리적 해역이 아닙니다. 남유럽과 중동을 잇는 무역 에너지 영향력의 중추 경로입니다. 이를 상실한다는 것은 러시아가 중대한 지정학적 지렛대를 잃는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거대한 해군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비용 고효율 수단, 드론 순항미사일, 사이버 전술을 통해 러시아의 해군력을 스스로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군사 후퇴가 아니라 전략적 붕괴입니다. 러시아의 함대는 줄어들고 있으며 방어선은 노출되고 있고 해상 영향력은 빠르게 약화되고 있습니다. 흑해는 더 이상 모스크바의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쟁탈의 바다이며 주도권은 우크라이나가 쥐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충격, 크림반도의 변화에 대한 세계 강대국들의 반응. 미사일이 떨어지고 군함이 침몰하는 동안 또 다른 전쟁은 조용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브리핑룸 정책 문서, 외교 채널 속에서 워싱턴에서 크림반도는 심리적 루비콘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그 선을 넘는 순간 우크라이나 전쟁 전체의 성격이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방은 크림반도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압박을 점점 더 지지하고 있으며 무기정보 사이버 방어 지원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이 있습니다. 확전입니다. 미국 관리들은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에서 대규모 작전을 개시할 경우 러시아가 전쟁을 우크라이나 국경 너머로 확산시킬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공격 에너지 교란, 심지어 전술핵 위협까지 불거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방은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되 속도는 조절하고 정밀 무기를 공급하되 상징적 도발은 피하는 방식입니다. 중심에 놓인 딜레마는 이것입니다. 더 큰 전쟁을 유발하지 않고 정의로운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가? 중립적인 시각에서 보면 크림반도는 단순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탈소련 세계 질서의 시험대입니다. 랜드 연구소 분석가들에 따르면 크림반도의 운명은 앞으로 수십 년간 국경 주권 국제법이 어떻게 해석되는지를 결정지을 것입니다. 제재 전쟁 범죄, 국제적 비난에도 불구하고 크림반도가 여전히 모스크바의 통제 아래 남는다면 그것이 카프카스 발칸, 중앙아시아 이웃국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까요? 서방은 이를 영토 보존이라 부르지만 세계는 그 말이 아직도 힘을 가지는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논란의 중심이 될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크림을 러시아 영토로 인정하고 전선을 고착시키며 승리가 아닌 협상으로 전쟁을 끝내자는 것입니다. 그의 지지자들은 이를 실용적인 현실주의 외교라고 말합니다. 유혈 사태를 멈추고 세계 긴장을 완화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비판자들은 이 접근이 무력에 의한 영토 강탈을 정당화하고 권위주의 체제를 부추길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한 미 국방부 관계자는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지금 크림을 포기하면 평화를 살 수도 있지만 미래의 전쟁을 예약하는 셈입니다. 푸틴에게 크림반도는 단지 전략적 자산이 아닙니다. 그것은 존재론적인 문제입니다. 러시아의 부활과 국가적 자존심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지금 그 상징은 전략적 악몽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대규모 철수, 해군 손실 경제 붕괴와 함께 그리고 세계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베이징도 포함입니다. 중국에게 크림반도는 우크라이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경 변경에 대해 서방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 연구입니다. 중국 분석가들은 무기 공급의 지연 하나, 정책 발언 하나까지 면밀히 분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메시지는 대만을 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체성의 위기 크림, 타타르인들이 겪는 인간적 대가.
세계 대부분의 크림반도는 단지 또 하나의 뉴스일 뿐입니다. 전략적 요충지 전쟁터 하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훨씬 깊은 의미를 가집니다. 그곳은 고향입니다. 기억입니다.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은 지금 서서히 지워지고 있습니다. 크림 타타르인들은 이 반도의 원주민입니다. 수세기 동안 크림에 살아온 튀르크계 언어 공동체입니다. 1984년 스탈린 치하에서 그들은 대규모 강제 이주를 겪었습니다. 가족 전체가 기차에 실려 중앙아시아로 추방됐고 그 과정에서 수천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들의 집은 빼앗겼고 이름은 지도에서 사라졌습니다. 소련이 붕괴한 후 많은 타타르인들이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서히 공동체를 재건하고 모스크를 다시 열며 뿌리를 회복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2014년 러시아가 크림을 병합하면서 탄압도 함께 돌아왔습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에 따르면 현재 100명이 넘는 크림 타타르 활동가들이 감옥에 있으며 그중 다수는 극단주의나 반역과 같은 모호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일부는 아예 행방불명됐습니다. 타타르어를 가르치던 학교들은 폐쇄되었고 문화센터들은 압수수색을 받거나 강제 해산되었습니다. 친우크라이나 성향의 타타르 언론인과 종교 지도자들은 괴롭힘 투옥 혹은 망명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바흐치사라이에 사는 한 고령의 타타르 여성은 BBC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번 고향을 잃었습니다. 지금은 목소리를 잃고 있어요. 현재 많은 타타르인들이 우크라이나의 방위 노력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군복을 입고 또 다른 이들은 아테쉬 같은 지하 저항 조직에서 활동합니다. 그들에게 우크라이나는 단지 국기가 아니라 다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전쟁은 단지 영토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언어가 합법적으로 보호받고 신앙이 존중받으며 아이들이 더는 지워지지 않는 고향에서 자랄 수 있는 미래를 위한 싸움입니다. 지금은 우크라이나 타타르 대대에서 싸우고 있는 한 전직 병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복수를 위해 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크림반도의 갈림길. 마지막 장인가 더 큰 서막인가. 이 전쟁은 크림반도에서 시작됐습니다. 2014년 총 한 발 없이 한 달 만에 반도 전체가 손바뀜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지금 다시 한번 그 중심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종결이 아닌 전쟁이 어디까지 번질지를 결정할지도 모릅니다. 우크라이나가 크림 반도에 대해 전면적인 군사 공격을 단행한다면 그것은 이 갈등에서 가장 깊은 선을 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성공 가능성은 있을까요? 전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우크라이나 특수부대와 미사일 전력은 이미 여러 차례 크림의 방어선을 뚫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은 무엇일까요? 러시아가 크림 반도에 대한 지배를 실존적 위협으로 인식한다면 상황은 급격히 악화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이버 공격 해외 기반 시설에 대한 보복 타격, 심지어 흑해에서의 전술 핵 위협까지 경고하고 있습니다. 나토는 개입할까요? 공식적으로 우크라이나는 나토 회원국이 아니지만 정보 물류 무기 지원 등을 통해 동맹이 깊숙이 관여하게 되면 경계는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푸틴 대통령에게 크림반도는 단순한 전략 자산이 아닙니다. 그것은 복원된 권력 되살아난 러시아 자존심의 상징입니다. 이 상징이 우크라이나의 압박에 무너진다면 국내외에서 푸틴의 신뢰도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석가들은 크림의 상실이 푸틴의 권력 기반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보고 있으며 또 다른 이들은 그가 더 극단적인 결정을 내리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크림반도는 겉보기엔 조용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 아래에선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조용한 붕괴가 전쟁의 미래에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이 영상이 생각할 거리를 주었다면 좋아요나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